한 1년 채우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연봉도 조금 아쉽고 좀 큰 물에서 놀고 싶다 뭐 이딴 답변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원 동기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체투자 18기 수강한 한주혜라고 하고요. 하나증권 대체투자본부 합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대체본부는 아무래도 셀다운 위주로 많이 하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인프라 위주로 해서 뭐 선박이나 도로, 항만 같은 데도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ESG 관련해가지고 폐기물 처리 기업 인수금융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예전에 어떤 딜을 하셨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네. 합격을 게 아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한 3개 정도 중복 합격을 했었는데 멘토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붙는 사람은 원래 여러 개 붙는다고. 저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졸업했고 학점은 4.02. 나이는 저 26살입니다. 학회나 대회 활동 해보시겠어요? 아, 네. 저 학교에서 대체투자 학회를 했었는데요. 거기도 커리어 하이랑 똑같이 IM을 약간 가상 프로젝트로 해보는 그런 학회였는데 거기서도 약간 결핍을 느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부생들끼리 모여서 그냥 알아서 하는 구조고 멘토님이 따로 안 계시니까 퀄리티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격증은 어떤 거? 자격증은 투혼사밖에 없어요. 증권사 가야 되면은 CFA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저는 뭐 레벨 1도 못 땄었고 영어도 못해요 제가. 토익이 800 중반대라서 이력서에는 적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육을 좀 들으셨나요? 리츠에 한창 관심이 있었을 때 자산운용 전문 인력 들었거든요. 리츠 직무 지원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리츠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떤 리츠들이 잘 되고 망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니까 면접에서 말할 때 되게 인상 깊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츠 직무 관심 있는 분들은 자산운용 전문 인력 무조건 들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이직할 생각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면접에서 그대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면접에 가서는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배운 게 정말 많지만 소형 운용사가 딜을 따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직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대는 솔직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년 채우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1년 차나 신입이나 이제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한테 집요하게 물어보셨던 게 왜 나오려고 하냐. 이 질문은 어떤 회사, 어떤 직무를 가도 항상 물어보셨고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 때는 떨어졌고 잘했을 때는 붙었었죠. 박철우 멘토님도 그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질문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탈락할 때는 아까 그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답변을 했던 거죠. 누구나 다 아는 뭐 연봉도 조금 아쉽고 약간 좀 큰 물에서 놀고 싶다 뭐 이딴 답변을 하니까 안 붙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전략을 다르게 짰죠. 증권사, 운용사, 신탁사별로 왜 그 회사 그 직무에 가고 싶은지. 운용사에서 증권사, 지금 하나증권 올 때도 운용사는 길게 운영하잖아요. 하나의 딜을 따서 되게 길게 가져가는 편인데 증권사는 짧게 셀다운 치고 운용사들한테 팔기 전에 먼저 이제 사업장에 가서 그걸 가져가서 먼저 총액 인수하고 그 다음에 파는 거니까 운용사 사람들보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나도 그런 집단에 들어가서 내 전문성을 더 키우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했더니 또 좋게 봐주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더니 그때부터 이제 지원 동기는 넘어갔었죠, 잘. 모든
모든 그 관문들이 저한테는 다 어렵고 다 전부 다 벽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소서를 써도 대형사는 다 안 뚫리는 거예요. 자소서 관련된 책 같은 거 보면서 이제 1년 차쯤에 자소서가 다 뚫리는 거예요. 대형사들 뭐 미래에셋도 뚫고 한투도 뚫고 그 다음에는 면접이 안 되는 거죠. 대학 입시 때도 그렇고 뭐 동아리 면접도 그렇고 학회도 그렇고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1차 면접 정도는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는 면접마다 다 1차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다 떨어지니까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되게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커리어 하이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커리어 하이 수강을 하게 된 거죠. 책 같은 거 추천해도 되나요, 여기서? 돼요? 보이나? 보이시나요? 이게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라는 책인데 그 책을 관통하는 게 자소서든 면접이든 모든 것은 나, 회사, 직무에 대한 이해로 모든 게 다 끝난다. 근데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약간 인생 기술서를 써봐야 된다. 내가 뭐 학창 시절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딱 다 써보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고민을 해보고 이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 회사 홈페이지든 뭐 다트 들어가서 기업 정보든 아니면 그 회사 관련된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계속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직무 관련해서도 솔직히 전공 서적도 다시 한번 뒤져봐야 되고 서점에 있는 그런 책들도 다 찾아보고 뭐 하나하나 그 부동산 관련 정의가 뭔지 이제 찾아보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거 따라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 회사, 직무에 대한 공부를 계속 했더니 이제 계속 뚫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록 멘토님이 하시는 말씀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초록 멘토님 봤을 때 이 사람이 내가 한번 믿은 사람과 같은 말을 하네? 라고 해서 여기는 다녀도 되겠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저 의심이 많아가지고 정가는 얼마인가요? 정가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2020년 12월 말에 산 거라 얼마 비싸지 않아요. 리츠팀 면접을 봤을 때 1차 면접 보고 나와서 붙었다. 이건 된 거다. 나는 이제 여기 출근할 준비하면 되고 셔틀 어디서 타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다음날 바로 메일이 왔는데 그 귀띠불 그 기아에 뛰어난 연기에도 불구하고 그게 와가지고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나산업 나 회사 직무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솔직히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도 이해하는 거랑 체화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어떤 지식을 조금 알고 있으면은 자소서를 쓸 때 보면서 쓰면 되니까 자소서는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면접 가면은 뽀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대충 알고 있는 거를. 그래서 면접관들이 꼬리 질문 한두 개만 던져도 내 이 얕은 지식의 미천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리츠의 특징이 어떤 게 있고 알고 있는데 물어봤는데 말로 안 나와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부족한 게 제일 큰 원인이었고 커리어 하이에서는 근데 이제 맨날 이제 기사 정리하고 데일리 블로그 하고 실제로 면접 스터디 하고 하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말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연습을 하니까 지식을 아는 거에 넘어서 체화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에 나가서도 술술술술 말이 나오고 이제 면접관들이 얘 좀 아는 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붙여주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캠레이시 오른다고 생각하냐? 라고 했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손들고 대답했더니 제가 좀 밀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치고 나가지 않았냐. 두 번째는 학창 시절에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고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사귄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줬을 때 행복했다. 아니 진짜니까. 그거 듣고 어떤 분이
그분이랑 아직도 사귀세요? 이래서 아니요, 헤어졌는데 그게 제일 슬픈 기억입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엄청 웃으시면서 약간 분위기가 풀어진 거예요. 면접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제 다른 편한 질문들도 하시고 하면서 화기애애해져가지고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원래 2차 면접까지 봐야 되는데 1차 면접만 보고 회사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느낀 게 이제 커리어 하이 같은 수강생들도 이런 질문 제일 어려워해요. 취미가 뭐냐, 이런 거 왜 물어보냐고 대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함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니까 좋게 봐주신 거고, 보통은 어필을 한답시고 저는 매일 아침 신문 기사를 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취미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면접관이 그거 보고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되게 쉬운 질문인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 옆에 분이. 거짓말을 한 게 뽀록이 난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억지로 좀 어필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근데 다만 유의할 거는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산업 직무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돼 있고 체화된 거를 이제 딱 보여줬을 때 그 뒤에 이제 인간적인 매력을 보는 거지, 인간적인 매력만으로는 붙을 수 없다. 그냥 이제 뭐 광대 한 명 보고 끝나는 거고. 정신 차리라고 해야죠. 아니 이게 진짜 본인들이 이직을 하고 싶다는 거는 지금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건데, 정말 탈출을 하고 싶으면 주경야독을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주경야독을 못했으니까 이직을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억지로 출근을 해서 이제 신나게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약간 보상심리가 있으니까 넷플릭스 보고 앉아있고, 그런데 이제 커리어 하이를 들어야 되니까 퇴근하고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서 막 면접 스터디를 하고 있고, 막 멘토님 수업을 듣고, 막 10시에 집에 들어가고, 가서도 이제 또 데일리 블로그 작성하고 이러니까, 이거 한창 할 때는 못 잘 때도 있었고, 1시간 잘 때도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한 4시간 정도 잤는데, 1년, 2년, 3년 다닐 거면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많이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쓴 후기에도 있거든요. 혼자 가면 1년이고 같이 하면 한 달이라고.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이직하시는 분들 커리어에 와서 수업 들어라. 아니 진짜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아니 진짜 와야 돼요. 진짜로. 네. 저는 이부자. 네?